소큰 야매점. 제가 어렸을 때 이거 보고 충격 먹었어요.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라. 숙이요, 새벽이에요. 새벽에 소큰 일어나고요. 야매, 밤에 늦게 자라는 겁니다. 언제 자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밤 늦게 잤다가 새벽에 일어나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지? 이제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요즘 생각으로 하면 그렇지만 이제 예전 생각해 보면 9시, 10시면 늦은 밤이죠. 그래서 9시 자축인묘 그걸 좀 아시면 이제 재미인데요. 자시가 있고 그 다음에 축시, 예, 인시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시각들입니다. 자시에 하늘이 열리고 축시에 땅이 열리고 인시에 사람이 생명체가 태어난다는 시간이에요. 이걸 우주 사이클로 돌리면 이게 이제 뭐죠? 거대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자축인묘가요. 자축인묘의 기본 원리 똑같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뭐가 되죠? 술, 해. 돼지의 자고 술, 개술자, 그다음에 유. 이게 상대가 돼요. 그럼 이게 우주 개벽, 동양에 있는 우주 개벽론에 의하면요. 동양에서 우주 개벽의 자축인묘의 시간은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죠. 이 사이클은 똑같은데 시간 단위가 시간도 되고 이게 이제 뭐죠? 우리의 시간도 되고 1년도 되잖아요. 1년이 되면 자월, 축월, 인월이 되죠. 예. 이렇게 돼서 사이클이 돌아가니까 이 우주의 이 1년을 치자면요. 유시에 생명체가 사라져요. 술시에 별들이 사라져요. 해시에 하늘이 사라져요. 그랬다가 다시 해에서 자 사이가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주가 한번 또 다시 개벽이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지나면서 다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완전한 혼돈의 상태로 들어가요. 이 중간에는 혼원일기라고 그러죠. 혼돈의 상태에 들어갔다가 하늘이 먼저 열리고 그 다음 땅이 열려요. 천지개벽이라고 그러면요. 여기까지 오면 천지개벽이 돼요. 뭐냐면 이때는 하늘만 생겼죠. 지금 그 과학의 이론이랑 같아요. 하늘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요. 에너지만 있다가 에너지가 뭉치기 시작하면 뭐가 나오죠? 별이 나오죠. 그럼 천지가 나뉘죠. 별이 생겼을 때 천지가 나뉘어요. 저건 하늘이고 이건 땅이야가 가능할 걸 우리가 천지개벽 그럽니다. 천지가 개벽했다는 얘기는요. 하늘과 땅이 선명하게 나눴다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체가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원래 지금 자시에 많이 지내죠. 자시가 11시에서 1시죠. 이때는 근데 전날을 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세종 때 기록을 보면 실록을 보면 축시에 제사 지내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가 제대로 된 1시에서 뭐죠? 그렇죠. 3시고 인시가 3시에서 5시죠. 예, 이렇게 되면 해시는 천지가 사라진 하늘까지 사라진 괴로 치면요. 순음의 상태예요. 1, 2, 3, 4, 5, 6 자시는요. 1, 2, 3, 4 양이 하나 생겨납니다. 다시 12월 이거 양이 꽉 찼다가 음이 다시 늘어났다가 하면은 12개의 괴가 나오겠죠. 12개의 괴로 이 우주를 상징하는데 변화를 지는요. 양 2개, 이는요. 양 3개. 이게 위가 하늘이고 아래가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 속에서 양기가 하나 생겨요. 자월이 되면, 자시가 되면. 양기가 또 생겨요. 양기가 이제 꽉 차요. 땅 위로 터져 나오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묘시가 춘분이 되고 묘시가 되면 땅 위로 싹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춘분 때 부활절을 하는 겁니다. 동지 때 태양이 이제 다시 길어지기 시작했다고. 원래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인 것도 태양 다시 길어지기 시작했네 축제고요. 태양이 확실하게 낮이 밤보다 길어질 때가 춘분 때거든요. 이때 부활절 하는 겁니다. 제대로 땅 위로 완전히 태양이 올라왔네 하고죠. 요 태양신 신앙이 지금 기독교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부활절이니 크리스마스니가 나온 겁니다. 원래 이 태양신 신앙에서 온 거예요. 로마에 원래 있던 태양신 신앙하고 기독교가 합쳐지면서 이런 이 동양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묘자 봐보세요. 묘자가 싹이 처음 올라왔다고 지금 이거예요. 땅 위로. 인시는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시간 없는데. 인시는 이게 화살이거든요. 우리말 소자가 화살이에요. 씨앗이 지금 터졌다는 거예요. 씨앗이 화살처럼 팍 터져버렸다. 인월에 땅 속에서 싹이 나고 묘월에 땅 위로 솟아 올라와요. 축월에는요. 이게 손이에요. 예전 고대에는 포크가 손이거든요.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손이 축시예요. 일 잘한다는 자리예요. 소띠가 일 잘해요. 자축, 인. 인은 기운이 세고. 묘는요. 세상에 갓 나왔죠. 되게 불안해요. 토끼로 상징하는 겁니다. 눈 빨개가지고. 이해되세요?
세상의 창조를 의미해요. 막 나왔는데 불안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막 나왔더니 되게 불안한 거죠. 예.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상태고. 이거는 이제 자축은요. 그래서 정월이 인월이 정월입니다. 자축까지는 아직 전 사이클의 마무리예요. 양은 이제 양기가 차 올라오고 있지만 사실상은 전 사이클의 마무리고 새로운 사이클의 본격적인 시작은 인월부터예요.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 축월까지는요. 탄생 직전, 새로운 생명체가 다시 탄생하기 직전에 마무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무리를 되게 잘한다고 해서 지금 손을 그려놓고 일 잘하는 소로 여기를 상징한 겁니다. 이거랑 소랑 원래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손이에요. 그래서 축월을 소로 상징하는 겁니다. 일 잘한다. 그래서 자월은 쥐. 자월은요. 캄캄한 속에 한 놈이 작은 놈 하나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엄청 부지런하게. 번식도 엄청 잘해요. 그래서 쥐로 상징한 겁니다. 자랑 쥐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는 생명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전 어른들은 몇 시에 주무셨겠어요? 원래 이때 주무셔야 맞겠죠. 너무 낮이잖아요. 그래서 9시, 10시거든요. 11시, 1시 전이니까 9시, 10시, 3시쯤에 주무시고 일반적으로요. 인시쯤에 일어나십니다. 축시에 닭이 울어요. 첫 닭이, 축시닭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닭이 축시에 우는 게 아니고 보통 닭은 3시, 5시쯤에 울잖아요. 축시닭이라고 개량을 해서 예전 어른들이 시계로 쓰던 거예요. 축시닭은. 과거 볼 때 축시닭을 갖고 가요. 애가 울어야 축시, 보통 2시라는 1시에서 3시 사이 2시에 이해되시죠? 똥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축시닭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사도 축시에 지내라고 하는 게 이때가 제대로 된 그 다음 날이니까요. 이해되시죠? 천지가 개벽이 된 날이고 개벽이 된 쯤이고 천지가 제대로 잡았고 자시에 지내니까 보통 전날 지내는 줄 아시는데 제사를 당일날이 지금 돼서 지낸 거잖아요. 당일 전날 자시면은 걸치기 때문에 이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때 못 지내면 이론상은 어떻게 지내시는 게 맞겠습니까? 그 제삿날 지내시는 게 맞죠. 원래 원칙은. 그러니까 혹시 전날 지내버리시면 원칙에 좀 안 맞아요. 원칙은 돌아가신 날 지내는 게 원칙인데 자시에 지내는 거는 한시 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걸치니까 이건 애매하다 해서 세종 때는 아예 깨끗하게 축시에 지내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인데 축시는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다음 날, 그 제삿날 그 지내시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뭐 제삿날 그 해질 무렵을 권하고 그러긴 합니다. 이해되시죠? 대충? 그러니까 3시쯤에 자서 야매, 밤에 잠들어서 수쿵. 닭 울 때 일단 한번 깨지 않을까요? 정신이? 깼다가 제대로 자보자 하고 다시 잠수모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시간 한 번 더 자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면서 아마 그래도 인시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 요즘 보면 절살림 비슷하죠. 절에 스님들 주무시는 시간. 이때가 이 9시, 10시, 10시, 11시 이 지날 때 가장 뭐 호르몬도 잘 나오고 그래서 좋다고 하잖아요. 요즘 현대과학에서 추천하는 취침 시간대입니다. 3시, 5시에는 꼭 일어나서 생명의 기운을 받아요. 옛날 선비들은. 야기를 기른다고 합니다. 좀 혼동 오실 수 있어요. 이때를 밤이라고 해놓고 또 갑자기 여기서 야기 기른다고 하냐. 왜 새벽 기운이라고 안 하냐. 맹자가 쓴 표현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맹자가 야기를 길러라고 그랬어요. 밤에. 그게 뭐냐면 사실은 새벽 기운이에요. 양이 꽉 찼죠. 왜 야기라고 하냐면요. 깊은 밤속에 고요한 중에 느껴지는 맑은 기운이라 야기라 그래요. 세상과 아직 안 만났죠. 그러니까 다음 이 새로운 시작을 안 했고 기운만 계속 생명력을 충전하고 있는 상태를 야기라고 맹자가 표현했기 때문에 선비들이 야기를 기르란 말을 꼭 씁니다. 그러면 보통 3시, 5시 기운이에요. 생명력이 제일 왕성할 때 기운. 이때는 일어나가지고 인시 수련하라고 그러죠. 인시에 수련하면 제일 좋다는 게요. 우주에서 생명력이 태동할 때라 그때 앉아서 정신을 모으고 있으면 생명력이 쉽게 충전되고 빨리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시 지나면 밖으로 표출해야 되겠죠.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대충? 이런 사이클로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쿵야매잠도의 큰 그림은 이렇게 보시고 하나씩 시작할게요. 가운데 써 있는 건 경자입니다. 경. 경은요, 원래 이게 양이에요, 양. 그 양양자가 써졌는데 양은 아니고요. 머리가 쭈삣 선 사람이에요. 요렇게. 뒤에 몽둥이를 든 손이 있어요. 이건 손이라고 그랬죠. 몽둥이 들고요. 어떤 사람 앉혀놓고 말해 하고 딱. 요게 경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목이 날아갈 상황. 엄청 깨어나시겠죠. 이게 경입니다. 그래서 엄청 공경하고 말 조심하고 있는 상태. 특히 말을 조심하라고 지금 입구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이 지금 그겁니다. 늘 깨어 있어서 조심하고 하느님한테 어긋나는 말, 양심에 어긋나는 말 할까 봐 아주 조심하는 상태. 하느님한테 바로 벌 받는다고 보고 조심하는 상태. 이런 상태를 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선비들의 하루 일과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송나라 때 철학자인 진무경이라는 분, 진백이라는 분이 쓴 글을 태계 선생이요, 앞에 경제잠, 왕로제가 그린 경제잠을 본떠서 그 형식으로 본인이 또 만들어 본 거예요. 왕로제라는 분이 주자의 글을 경제잠이라는 글을 가지고 경제잠도를 만드신 걸 보고 본인도 성악십도를 만드실 때 이 글이 너무 좋아서 그림을 그려서 본인이 태계 선생이 비슷한 경제잠도랑 서로 짝이 되게 만들어서 넣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앞에 거는 이 태계 선생이 볼 때 이거예요. 앞에 거는 경의 항목들을 잘 다뤘다. 동정, 안팎, 주일, 무적 이렇게요. 이거는 뭘 잘 다뤘냐면 시간대별 흐름이요. 경의 시간대별 흐름을 참 잘 썼다. 시간마다 어떻게 경을 해야 되는지 설명이 너무 잘 돼 있다 해서 서로 짝이 되게 하자라고 넣은 겁니다. 보세요. 먼저 수쿵. 저 뭐죠? 새벽에 숙오. 예, 잠깨로자입니다. 새벽에 잠 깼다. 자, 계명이 오. 저 닭울음 소리가 뭐 축시닭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닭이 결국 이제 3시 지나서 이제 3시나 5시쯤에 이제 많이 우니까요. 닭 울음 소리에 잠이 깨서 사려 점치. 만약에 축시닭이라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2시쯤부터 벌써 깨 계신다는 거죠. 일어나진 않더라도. 정신 딱 깨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가 보죠. 계명이요. 닭 울으면 깨서 사려 점치. 근데 신기하게 사람은 깨기만 하면 생각이 치닫기 시작해요. 그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뭔가 생각이 나요. 어제 못다 한 것들, 오늘 해야 될 것들,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사려가 점차 치달리니까 합어 기간에 어찌 아니할 합자예요. 이상한 글자인데요. 저 합자가 앞에 들어가 버리면 뒤에 말을 다 묶어서 어찌 그러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뜻이 돼버려요. 합어 기간에 그 사이에 요건 아니고 어찌 그 사이에 담이 정지 안 할 수 있겠는가. 마음을 단박하게 먹고 딱 바로잡을 몸가짐을 바로잡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혹은 그러니까 몸가짐 정리하는 것도 정리지만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사려가 지금 치다르니까 생각을 정리하라는 거겠죠. 생각이 막 솟구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홍익학당에서 배우신 분들은 자명한가?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건 내가 생각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닌가? 자명한 생각인가? 나만 위한 생각인가? 이건 편견 아닌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요. 정리가 돼요. 단박하게 맑게 정리를 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정리하시면서 혹성, 혹은 살피게 돼요. 구건, 옛 허물을 살피게 돼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다. 어제 그런 거 아니었던 것 같다. 이게 사단 분석을 하면 당연히 나올 겁니다. 혹은 옛 잘못을 반성하게 되고 혹추, 혹은 뽑아내게 돼요. 신득, 새로 알아내는 거. 야, 이거 자명한데? 쭉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자명한가 따지다 보니까 자명한 아이디어가 솟구칠 수 있겠죠. 새로 알아낸 것들이 생기고 옛날 잘못했던 게 알아져요. 그렇게 잘 정리하여 차제는 차례대로입니다. 차례대로 조리에 맞게 쭉 질서정연하게 논리를 펴가다 보면 료연, 묵식, 아주 밝게 알게 된다. 묵식은 말이 참 좋아요. 묵식은요, 침묵 속에서 안다는 겁니다. 말 없는 중에 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면에서 자명하다는 느낌이 드는 걸 묵식이라 그래요. 말 안 해도요, 여러분이 그건 너무 당연하지 않은 느낌이 딱 드는 거를 묵식. 이 참나의 작용으로 아는 거예요. 묵식은. 정보를 넣어놨더니 저 내면에서 뭐라 그래요? 자명하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를 침묵. 말은 하지 않지만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선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를 잘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요. 그렇지 하고 내 내면에서 참나가 인가를 해서 자명하게 이 사물의 진리가 내 마음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저게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자,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에 참나는요, 이게 로고스입니다.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동양 철학의 천리요.
하늘의 이치라는 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면에는 질서가 다 있고 질서를 알고 계세요. 이미. 그 질서가 이 참나가 우리의 에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발현이 되려면 여러분 안에는 질서가 있는데 우주에 천리가 들어있는데 밖으로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보거나 생각을 하시면요. 밖에서 들어온 경험이나 책에서 읽었던 정보를 가지고 에고가 자명한 생각을 자꾸 하시다 보면 내면에서 참나가 맞다라고 자명하다라고 인가해줘야 결국 끝나요. 이 고민은. 정리를 잘 할수록 사단에 맞게 생각할수록 안에서 참나가 자명하다는 인가가 빨리 나겠죠. 자명하다. 안 그러면 찜찜하다는 인가가 나요. 안에서. 찜찜해라고 말해버리면 끝입니다. 천리가 자명하다고 한 걸 에고는요. 자, 우리 안에는 천리가 질서가 들어있는데 우주의 질서가 저는 우리는 우주의 공식대로 진리대로 살고 있는데 에고는 몰라요. 여러분 마음은 몰라요. 여러분 내면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울고 웃고 다 하는데 왜 나는 울고 웃고 있지는 몰라요. 뭐가 나를 그렇게 시키고 있지, 조정하고 있지 몰라요. 우주의 진리를 몰라서 그러십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해보다 보면 이런 게 이런 감정이고 이건 이런 생각이고 이런 내 마음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 있고 이런 식의 어떤 그 구조로 난 살아가게 돼 있고 이걸 하나씩 아시는 게요. 경험과 정보를 자꾸 집어넣으시고 자명한 사고를 하시다 보면서 내면에서 인가가 나서 그러기 때문에 결국 내면에서 자명하다 한 걸 다 모아놓으면 뭐가 될까요? 천리의 드러남이에요. 여러분은 밖에서 들어온 정보를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그거를 맞다 틀리다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를 여러분 내면에서 외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요 다 모아놓고 이게 제일 자명하다라고 말해놓고 보면 사실은 여러분 내면에 있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된 것뿐이라고요. 밖에 있는 정보나 경험으로 자극을 받아서 사실은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진리대로 살고 있었구나를 아시게 돼요. 이게 동양 철학식, 특히 주자학식 국리법이에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할수록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 안에 있는 도를 알 뿐이에요. 여러분 내면에서 원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도. 이 천리 로고스를 동양에서 이제 도라고도 하죠. 도랑 로고스란 말은요 거의 같아요. 도는 중국어로 지금 말하답니다. 로고스도 말이죠. 말, 진리. 그러니까 진리이자 진리를 표현하는 말까지도 다 로고스라고 그래요. 동양에서 도도요. 길이자, 원리이자, 진리이자, 말하다까지 돼요. 도는 말하다는 뜻으로 좀 많이 씁니다. 진리를 말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가 스스로를 말하게 만들려면요. 연구를 잘 하시고 좋은 자료, 생생한 재료들을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자명한 재료들을. 그래서 이 혼자서 쭉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묵식은요. 침묵 속에서, 에고가 뭐라고 안 했는데 침묵 속에서 인가가 나요. 맞다 하는 느낌이 들면요. 그때 여러분은요. 여러분 안에 원래 내면에 있던 진리의 어느 한 부분을 보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로고스를 선명히 알게 돼요. 뭐야, 인간은 이렇게 살게 돼 있잖아. 이게 묵식이에요. 침묵 속에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중에 딱 명확하게 알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시기 전에 벌써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딱 정신 돌아오면 생각을 난잡하게 두지 마시고 싹 정리해서 그 중에 자명한 이데아의 우리가 알갱이니 이렇게 우리 농담으로 부릅니다만 이데아의 한 모습들을 취하셔야 돼요. 그게 새로 얻어냈다는 겁니다. 하나씩. 그럼 어제보다 오늘 훨씬 밝은 삶, 질서 있는 삶, 로고스를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옛날 선비들의 모습이고 철학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새벽에 일어났을 때 증상이에요. 자, 일어나서 아직 뭐죠? 새벽 이불자리에서 지금 아직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근본이 이미 확립됐다면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얘기예요. 아까는 잠이 깬 거예요. 잠이 깼다는 측면에서 일어나는 얘기고 이거는 진짜 몸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라. 근본이 이미 확립됐다면 매상내흥 잠을 깨고 딱 일어나라. 잠 깨고 일어나서 관절, 의관은요. 관은 지금 보시면 손가락이죠. 이것도 포크입니다. 손가락에 물이 있죠. 여기 그릇명자. 손 씻고 있는 모습이죠. 관이 세수하다예요. 물로 얼굴 씻고 손 씻고. 관. 세수하고 빗질하고 나무가 마디가 있대요. 빗이에요. 머리 빗고 옷 입고 앉아가지고 몸을 딱 수렴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제철 차심.
제철이 경이랑 같은 뜻이에요. 끌제자 거둘 철자. 마음을 끌어들여서 딱 거두어 붙잡는다. 이게 요즘 말로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챙겨라. 제철, 마음을 끌어서 철, 거두어 들여라. 마음을 단단히 깨어있게 해서 뭡니까? 해가 뜬 것처럼 밝게 해라. 교여 출일, 해가 뜬 것처럼 마음을 광명하게 만들어라. 이해되세요? 마음 챙김하면 정신 밝아지시죠? 몰라, 괜찮아, 아니면 본인의 호흡을 관찰하다든가 천지사방에 흩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로 딱 모으시면 정신을 하나로 모으기만 하면 빛이 나요. 태양처럼 빛이 날 것이다. 엄숙정제, 엄숙하게 가지런하게 몸가짐을 하고 허명정일, 마음을요 텅 비고 밝고 고요하고 하나로 모아져 있게 만들어라. 요게 지금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셔야 할 일이에요. 옷 딱 갇혀 있고 빡센가요? 그 영적 군대 같아요. 이게 아침에 딱 점호, 아침에 일어나서 예전 어른들은요 부모님한테 또 점호하고 와야 돼요. 일어났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딱 와서 이제 이렇게 수련을 하는 겁니다. 의관정제하고 앉아서 자기 마음을 딱 모아서 밝게 태양처럼 깨어있게 하셔야 돼요. 이제 하루 일과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제대로 된 시작은 아직 안 했어요. 이게 경입니다. 이것도. 자 이제 3시, 5시 야기 인시 수련했어요. 딱 인시를 다 끝내고 인시 수련하고 그렇죠. 예, 하고 이제 또 뭐 아침 식사도 하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할까요? 선비들의 주 업무인 독서를 시작합니다. 정보를 넣어야 되잖아요. 어제도 정보를 넣었으니까 오늘 좋은 생각 난 거예요. 새벽에. 어제 계속 놀았으면 생각 안 나죠. 어제 놀던 거나 뭐 못 넣은 거, 아쉬운 거 이런 거 생각나겠죠. 그래서 정보를 계속 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독서를 하나 보세요. 독서. 이제 EN의 개 10개 방책. 방은 네모난 책이라는 거죠. 이거 책 쌓아놓은 모양입니다. 옛날 이게 죽간이에요. 대나무 꿰n 모양이 있죠. 대나무 이렇게 엮어서. 뭐 이런 것처럼 이걸 꿰죠. 이걸 책. 대나무에다 글자를 써서 꿰n 거. 책 열고 대월 성현. 이번에는 성현을 대해요. 딱 뛰어넘어서 성현을 바로 만난 것처럼 대합니다. 이 월자가 들어가면 지금 없는 양반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는 양반들을 만납니다. 부자, 공부자께서, 부자는 선생이라는 뜻인데 부자하면 공자죠. 유교에서는. 공자님이 지금 앉아 계신 것 같고 앞에 공자님이 보여요. 얼핏. 그렇죠? 시각화를 잘 하셔서 앉아 증자가 그 뒤로 앞으로 있다. 앉아 증자가 지금 옆에 앉아 있고요. 눈에 이게 다 보여야 돼. 예전 어른들은요. 시각화를 정말 잘해요. 제사 지낼 때는요. 마지막 3일은요. 부모님이 생전에 부모님이 눈에 보이게까지 해요. 이거를 제사 마음 체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지막 제사 지낼 때는 실제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옛날 제사법이 그래요. 7일 정도는 이상한 짓을 안 하는 정도로 외적 재계를 하고요. 마지막 3일은 내적 재계를 해요. 제사를 앞두고. 그래서 계속 돌아가신 분만 생각해서 눈앞에 그려볼 정도로 그때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제사도 예전에는 수련이에요. 명상이고 수련이에요. 독서할 때도 이렇게 한다는. 성사, 성스러운 스승 공자님의 말은 친절히 경청하고 하나도 안 놓치려고. 지금 논어를 읽는데 공자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태계 선생님 목소리 들리세요? 카랑카랑하다든가 목소리가 좀 뭐 여성스럽다든가 뭔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들은다는 겁니다. 친절경청, 제자 문변. 제자가 묻고 답하는 건요. 꼭 내가 묻고 답한 것처럼 아주 진지하게 들어서 반복해서 참정, 반복해서 참고하고 교정해야 된다. 계속 내 얘기처럼 듣고 선생님 말을 그럼 공자님이 뭐라고 대답하겠죠. 거기 현장에 가 있다고 느끼면서 책을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니까 이렇게 선비들이 혼자서도 책 가지고 잘 노시겠죠. 계속 실감나게 듣겠죠. 저 말이 뭔 말이지? 무슨 뜻일까?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선비가 책만 보라고 있는 게 아니죠. 독서는 궁리의 방편이고 진리를 알아야 살아가니까요. 진리대로. 로고스를 알아내는 방편이었으면 응사는 로고스를 가지고 실천해 봐야죠. 실제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일이 이르면 이에 응하여. 자, 일이 이르면요. 뭔 일 생기면요. 일을 꺼려하지 않아야 돼요. 선비는. 아, 나 독서해야 되는데 명상해야 되는데 누가 자꾸 찾아오네. 이게 아니에요. 선비들은 대승불교랑 비슷하죠. 이 보살도를 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진짜 군자이기 때문에 일이 이르면 이에 응해야 되는데 응해서 뭘 하냐면요. 일이 이르면 이에 응해서 실험할 험입니다. 행위에서 실험해야 된다. 행위를 통해서 이제 실험해봐요. 아까 독서에서
알아냈던 정보들을 이제 실험을 통해 증명을 해야 되니까 실험해 보는데 그 실험할 때 첫째 조건이 밝은 명령, 양심의 밝은 명령입니다. 하늘의 밝은 명령이 뭡니까?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예절을 지켜라, 지혜로워라, 성실하라. 인의해지신의 참나의 명령이 혁연, 아주 환하게 밝아야 된다. 그 참나의 이 명령이 아주 밝은데 항상 눈을 거기다 둬라. 항상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양심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걸 절대 놓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자, 참나의 그 밝은 그 명령을 항상 거기에 눈을 두고 따라야 되면 일이 응하면 일이 응하고 이제 이미 그쳤으면 자, 일에 응했는데 일 처리를 했는데 일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이제 뭐하지가 아니고요. 아직 이어고 나는 다시 액과 같아. 뭐랑 같습니까? 일 생기기 전 맑은 정신 상태로 다시 깨어있으면 돌아가야 된다. 이해되시죠? 일 끝났으면 아까 뭐라고 했죠? 일 처리하는 건 대상에 대한 몰입이고 일 없을 때는 고요할 때의 경은 뭐죠? 나에 대한 몰입. 순수한 참나 상태로 밝은 정신 유지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명령을요. 고요할 때는 양심과 하나가 돼서 이 명령과 하나가 돼서 존재하다가 양심의 밝은 명령은 로고스예요. 로고스랑 하나가 돼 존재하다가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들어가서 로고스를 실행하는 겁니다. 욕심의 명령은 무시하고 양심의 명령을 집행하는 게 이제 선비의 일이니까 일 끝났으면 다시 돌아와라. 본연의 상태로. 어떤 상태입니까? 방촌, 사방일촌이요. 사방일촌이라는 게 요만한 거죠. 여러분 마음을 예전에 방촌이라 그래요. 사방일촌씩. 한마디가 일촌이니까요. 한치. 사방 한치는 마음자리는 다면 맑아야 되고 응신식려. 정신은 하나로 모여있고 응축돼 있고 그칠식자입니다. 생각은 멈춰 있어야 된다. 뭡니까? 나에 대한 몰입으로 완전히 들어온 상태죠. 정신은 방촌, 우리 마음은 맑고 고요하면서 정신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있고 잡념들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일 생기기 전으로 돌아가라. 어떠세요? 나도 좀 하는데 싶으시면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죠? 책 읽고 일 처리했던 결론은 뭡니까? 일 처리 다 끝나면 다시 나에 대한 몰입으로 돌아가시라. 이렇게 사시면 이거는 사람이 아닌 것 같죠? 본인도 아마 꼭 돼서 하신 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살자고 쓰신 거지. 저도 책을 써봐서 알지만 좀 말이 과해요. 제 책 보시고 이거 장난 아닌데 하지 마시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이제 쓰니까요. 좀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보시고 왜냐하면 지레 포기하실까 봐요. 딱 이거 새벽 닭이 울면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군. 혹시 이렇게 실망하실까 봐 꼭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1건, 다음에 1건을 보죠. 1은요, 이 건은 씩씩할 건자예요. 이때 건은 양기잖아요. 양기가 센 거기 때문에 낮에는 씩씩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뭡니까? 동정순환. 이런 식으로요. 고요하다가 참나 상태, 나에 대한 몰입으로 있다가 고요할 때 경을 닦다가 움직일 땐 또 움직일 때 경을 닦다가 왔다 갔다 순환한다. 그러니까 이 선비가 할 일은 이게 다예요. 고요히 마음 챙기고 있거나 움직일 때는 책 보거나 일하는 게 움직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아까 기억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생각을 정리한 건 궁리죠. 그 다음에요. 정신 하나로 모아서 깨어 있었고 그 다음 책을 본 거는 궁리를 도와준 거고요. 그 다음 움직이는 건 실천을 했죠. 다시 또 깨어 있음으로 돌아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참나로 존재하다가 고요하다가 에고가 이제 움직일 때는 궁리 아니면 실천이에요. 지적인 작업을 하던가 아니면 실천적인 작업을 하던가 그게 에고의 작용이 끝나면 다시 참나로 돌아가서 또 깨어 있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보살과 다르질 않아요. 명상하고 선정에 들어있다가 움직이면 육바라밀을 실천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선정에 들어갔다가 이것만 하는 게 보살이고 유교도 이게 목표입니다. 통정순환이 목표예요. 통정이 이렇게 돌고 도는 중에 오직 마음만이 거울이다. 마음만이 훤히 이걸 알아차리고 빛나고 있다. 참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자, 미발시 경을 아까 뭐라고 설명 더는 안 드렸죠. 자, 이거 설명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자, 이렇게 경인데 둘 다 경인데 고요할 때의 경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 경이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존양 그래요. 마음을 잘 보존하고 함양한다. 존양. 이거는요. 나에 대한 몰입을 말합니다. 고요히 참나로 깨어있기만 하는 걸요. 참나로 보존하고 참나를 배양한다는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움직일 때는 뭐냐면요. 가만히
배양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살필 뒤에 글에 있습니다. 뒤에 택에 글에 있어요. 성찰이라 그래요. 이거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세요. 예, 성찰. 살필성 관찰할 찰. 이거는 이제 마음이 움직이고 있죠. 관찰해 보는 겁니다. 이게 양심인지 욕심인지. 에고의 작용이요. 사단 분석을 해서 자명한지 찜찜한지를 관찰해 보는 겁니다. 잘 반성하고 성찰해 보는. 이게 두 개가 다 합쳐서 경이에요. 제가 뭐라고 부릅니까? 깨어 있으세요? 성찰은요? 자명하세요? 자명은 생각, 감정, 오감 다 들어가지만 생각, 감정, 오감의 주인은 생각이에요. 생각이 잘못되면 다 틀어집니다. 생각이 자명하신지만 보세요. 내 생각 당당해? 지금 남한테도 이게 발표할 정도로 내 생각은 자명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게 확실히 있어? 확신이 있어? 확실해? 이런 거를 자기한테 물어봐 주면요. 생각이 금방 정리됩니다. 특히 생각은 두 가지로만, 사단 분석이 다 좋은데 제가 급하면 두 가지만 하세요. 이 생각은 내 편견 아니야?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찔끔하면 빨리 바꾸세요. 또 하나 이거요. 남한테 내가 되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사실 나 좋자고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유리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아집이 툭 떨어져요. 이거 편견 아니야? 그러면 무지가 떨어지고요. 솔직히 나한테 좋아 유리해서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물어보세요. 이때 당당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 무지랑 아집에서 당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밀고 나가세요. 이게 성찰이에요. 욕심, 양심 분석해보기. 존양은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존재하시기. 모른다 하고 존재하시기. 이 두 가지만 같이 돌아가면요. 무섭죠. 그래서 보세요. 고요할 때는 존양을 하고 움직일 때는 성찰을 하라 이겁니다. 고요할 땐 마음을 보존하고 움직일 땐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 에고가 이미 움직였기 때문에요. 무리, 물상. 둘도 안 되고 셋도 안 된다. 아까 같은 얘기입니다. 마음을 둘, 셋으로 쪼개지게 하지 마라. 두 가지, 세 가지 일로 번잡하게 하지 마라. 독서지요. 독서한 국리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독서는 필수로 해야 됩니다. 책 보는 게 수행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거 책 보시면서 지금 저랑 잠깐 이 시간을 내서 이걸 읽으시면서 많은 생각이 정리가 되죠. 자명하게. 국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정리할수록 사실은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로고스의 명령을 듣게 돼요. 아, 이렇게 살으란 얘기였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아시게 되잖아요. 독서는 아주 중요하고 대신에 독서하는 시간 외에 국리를 하는 시간 외에는 뭡니까? 그 틈에는 유영, 참나 상태로 존재하라는 겁니다. 나에 대한 몰입을 하라는 거예요. 유교에서 유영은요. 참나 속에서 논일면서 자신을 함양하라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마음을 잘 보존해라. 그래서 발서 정신이 확 펴지게 만들어라. 참나가 빛나면 여러분 깨어 계시기만 하면 정신이 다 힘을 얻거든요. 그걸 표현합니다. 발동해서 펴지게, 정신이 펴지게 하고 휴양성정, 마음을 편히 쉬어라. 이해되세요? 마음의 모든 본체와 작용을 편히 쉬고 오로지 깨어 있으면서 정신이 확 힘을 얻게 만들어라. 충전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발서 정신은 정신을 충전시켜라. 독서하는 외에는요. 자 보세요. 독서할 때 생각을 활발하게 해야겠죠. 공자님 말씀 듣고 제자 답 듣고 막 이러면서 연구를 해야 되지만 뭐가 진리인지 그 틈에 쉬어라 하는 얘기는요. 마음을 논일게 하라는 건요. 생각 멈추고 참나 상태로 존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뭡니까? 낮에 여러분이 부지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낮에 이렇게 지금 보내고 계세요? 동정순환하시고 참나 대상에 대한 몰입, 참나에 대한 몰입. 제가 이걸 5분 몰입 책에 써놓은 거예요. 현대적인 표현만 해서. 5분 몰입 책만 그대로 하시면요. 이거 확장판이에요. 경제담도의 확장판이 5분 몰입의 기술이에요. 거기 뭐 모든 일을 몰입해서 하시라고 그러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시라고 그러고 거기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석척.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밤에는 어떻게 조심해야 되나요? 밤에도 정신 차리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밤이 좀 위험해요. 어두워지면서 마음도 은큼한 마음이 막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보세요. 일모, 해가 저물면 인권, 사람이 곧 피곤해진다. 기운이, 그래서 혼기, 이승, 아주 그 혼미한 기운에 쉽게 타게 돼요. 그때는 막 뭐 안 이쁘던 것도 더 이뻐 보이고 뭐도 더 안 이렇게 돼서 정신이 유혹에 되게 취약한 상태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낮엔 기운이 씩씩했는데 밤 기운이 오다 보니까 기운이 좀 나약해지고 혼미해질 수가 있다. 재장, 정제, 그럴수록 더 가지런히 하고 장엄하게 하고 정리를 하고 그것도 가지런히 하다죠. 이건 제사 지내는 식의 가지런함입니다. 제사 지낼 때의 가지런함.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장엄하게 가지런하게 자신을 정리하고 진발 정명. 떨칠진 필발이니까 아주 제대로 떨쳐버려라. 정밀함과 밝음을, 정신을 더 깨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때요. 행동거지 조심하고 정신 더 차려라 얘기입니다. 기운이 우주의 기운이 지금 어둠 속으로 들어가니까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아직 약동할 시간은 아직 안 왔고 기존 기운은 이제 무너져가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한 우주가 지금 밤이라는 건 한 우주가 이제 무너져가는 시간입니다. 그럴수록 더 정신 차려라. 야구 사침 밤이 오래된 뒤에야 잠들어라. 일찍 자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잘 때 모습 보세요. 이렇게 하시는지 재수 염족 저도 이걸 대학 때부터 읽어가지고 신경은 늘 쓰이는데 잘 안 되는 건데요. 손을 가지런히 하고 다리를 모아라. 잘 때. 손발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여기서. 그 다음에 생각은 몸은 이렇게 해놓고요. 부작 사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심신 귀숙 마음과 정신이 돌아가게 하라. 이게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무시고 일어나면 뭐로 이어지죠? 정신을 딱 차리면 닭 울음소리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새로운 일과가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사시는 빡세죠? 예, 이렇게 살다 보면 성불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을 하라 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경의 여러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 정리편. 마지막 야기가 뭔지 아까 들으셨죠? 야기를 잘 길러라. 정즉폭언이라 이 어려운 말인데요. 다 아실 겁니다. 보세요. 자를요. 원형 리정 중엔 정이라 그래요. 아주 바른 이니에지에 상응하는 우주적인 원리를 원형 리정 그러거든요. 봄에는 형, 여름에는 형통하고 가을에는 이익을 얻고 결실을 얻고 겨울에는 올바른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 씨앗으로 돌아가니까요. 씨앗으로 돌아갔으면 다시 싹트게 된다는 뜻이에요. 정은 다시 원으로 돌아온다는 건요. 이때 이 기운이 뭡니까? 야기를 기르라는 거잖아요. 새벽 기운을 잘 기르면은요. 다시 제대로 된 하루 일과를 시작할 생명을 타서 다시 생명활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생명활동이 사라졌는데 사라졌을 때 다시 그 하나의 작은 양을 붙잡고 잘 배양해서 정신과 기운을 잘 모아서 다시 충전시켰다가 밤에 할 일이 그거잖아요. 충전이잖아요. 잠을 주무시는 것도 지금 포함돼요. 잠을 주무시거나 야기를 길러서 다시 심신을 충전해서 또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 정이 그러니까 추나추동에서 뭡니까? 겨울이에요. 겨울이라고 하시면 돼요. 원은요, 봄이에요. 형은요, 여름이고요. 결실을 거두는 리는요, 가을이고.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겨울 가면 봄 온다 얘기예요. 겨울 가면 봄이 오는 법이니 밤에 그 중간의 기운을 잘 배양해라. 생명력을 잘 복돋아줘라. 그러니까 밤중에 잠을 주무시건 명상을 하건 잘 정신력을 충전하게 기운과 정신을 충전을 잘 했다가 다음 새로운 생명활동을 시작하라 이 얘기고요. 염자제자는요. 예전 어른들이 오로지 요즘 같으면 여기에다만 마음을 챙겨라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오로지 이것 자자예요. 이거는. 오로지 이것만 생각하고 오로지 정신을 여기에다만 둬라. 이거 실천하는데 온 정신을 다 기울여라. 이 얘기입니다. 염자제자. 그러면 일석건건. 그러면서 낮밤으로 부지런해라. 겸숙야. 이거는 낮이나 새벽이나 밤이나 다 공통으로 통하는 얘기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얘기는 다 모든 거에 걸쳐있는 얘기다. 귀에 쏙쏙 들어오죠? 예. 여러분도 이제 당당히 성악 10도, 구도 10도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말씀만 좀 드리고 빨리 정리해드리고 끝낼게요. 마지막에 태계 선생이 이제 이 그림들을 붙여놓고 설명을 달아놓은 건데 그 설명문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우리 글만 쭉 읽을게요. 오른쪽 잠은 남당 진무경, 진백이란 분이 지은 건데 스스로를 경계하려고 쓴 글이다. 잠이라는 게 그런 글입니다. 지금 잠 설명을 안 드렸죠. 무슨 잠 했는데요. 요게 다함자가요. 보세요. 다함자가 도끼입니다. 브레이브하트 같은 거 생각하세요. 도끼 들고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입으로. 와, 우리가 다 모여서요. 옴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 전율이 한번 흐르겠죠. 전율이 오는 걸 말해요. 근데 이게 대나무 죽자거든요. 대나무로 전율 오게 하는 법이 뭘까요? 침이요. 대나무를 뾰족하게 깎아서 푹 찌르면 온몸이 다 같이 전율하죠. 하나가 돼서 전율하는 게 다함자거든요. 잠이란 게 이겁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콕콕 나를 찌르고 싶다. 바늘잠자예요. 저게. 바늘로, 이게 바늘이에요. 이 글을 내 바늘로 삼아서 나를 수시로 콕콕 찔러가지고 다시 깨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학당에서 만든 게 양심잠이라고 하는 이유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양심을 그냥 송곳으로 찌르듯이 한번 찔러보겠다는 거예요. 푹푹 찔러보겠다는 게 양심잠이에요. 자, 이 잠을 가지고 보세요.
이 잠은 자기를 경계하려고, 자기를 콕콕 찌르려고 만든 거다. 이거 펴놓고 얘기할게요. 금화의 왕로제, 이게 송나라 때 분이고요. 진백은 송말 원초 때 왕로제라는 분이 아까 그 경제잠도 그린 분이죠. 이분이 태주에서 상체서원이라는 곳에서 가르침을 맡았을 때 오직 이 잠만 가르쳤다. 수쿵야매잠만 가르쳤대요. 거기 군기 빡셌겠죠. 그 서원 분위기 새벽 되면 일어나서 이제 앉아서 정자하고 책 보고 일 처리하고 다시 또 이게 정자하고 깨어 있다가 잠잘 때 손발 모으고 정신 모아서 잠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음에 나와서 또 다시 움직이고 이렇게 가르쳤다. 사람마다 모두 이걸 외우고 실천하게 했다. 재밌잖아요. 이게 송나라 때나 조선 때요. 이거가 이렇게 철학하고 살았습니다. 아시아는 철학이 없고 서양은 철학이 뭐 개발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서양 철학 강의도 하고 있잖아요. 비교해 보세요. 네, 뒤지지 않아요. 서로 도와주는 면도 많고요. 서로 공통점도 진짜 많고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신이 이 노제의 경제잠도를 본받아서 이 그림을 지어서 저 그림과 서로 짝이 되게 하였다. 자, 경제잠에는 공부해야 할 많은 항목이 있어서 그 항목에 따라 배열하여 그림을 만들었으며 앞에 말한 경제잠은요. 항목에 따라서 경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지금 이거는요. 공부해야 할 많은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따라 배열해서 그림을 만들었다. 예전 분들 지금 정확히 지금 이 그림 하나 가지고도요. 서로 도와줄 수 있게 그림을 이렇게 짝이 되게 잘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그림이 부족한 부분을 또 이 그림으로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대저 이 다음에 이제 철학이 나옵니다. 내가 이 그림을 당신 선조께 보라고 하는 이유는 대저 도의 유행은 이 로고스의 흘러다님은 로고스의 작용은 일상생활 속에 다 흘러다니기 때문에 로고스가 없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도가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없을 수 없으니 한 장소라도 원리가 없는 곳은 없다. 우주의 어느 한 구석도요. 로고스가 진리가 통하지 않는 곳은 없고 이해되시죠? 이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어느 한 장소에서도 공부를 멈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대로 또 뭡니까? 시간상에서도요. 잠깐의 멈춤도 없기 때문에 어느 한 순간도 원리가 없는 순간은 없다. 시공을 지금 다 아울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공간도 다 로고스가 그 안에 담겨 있다. 로고스대로 굴러가고 있다. 자, 그러므로 자사께서 자사자라고 하면 뒤에 자는 공자할 때 자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자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중용에서 중용 저자잖아요. 공자님 손자. 중용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중용에 도는 잠깐이라도 떠날 수가 없다. 만약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으면 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어떤 교주가요. 너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아. 그래서 교를 나갔더니 벌을 안 받아요. 도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런데요. 너 그 벼랑에서 뛰어내리면 죽을걸? 한데 뛰어내렸더니 나는 아마 안 적용될 거야 하고 뛰어내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못 떠나죠. 도는 못 떠나는 거예요. 자, 자연법칙 방금 말씀드린 중력의 법칙만 말씀드렸는데 중력의 법칙보다 더 무서운 법칙이 있어요. 인의예지의 법칙. 여러분이요. 남의 입장을 배려해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남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남은 여러분한테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순간 여러분 양심에선 가책이 일어나고 남들한테는 지탄이 와요. 이상하게 악플이 달려요.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똑같아요. 벼랑에서 뛰어내리면서 나는 중력의 적용을 안 받으리라 라고 믿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양심에서 조금이라도 어기는 순간 여러분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반드시 받게 된다. 이게 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나는 법을 어기고도 사는데 잡혀가실 겁니다. 아마. 이해되시죠? 도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라의 법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없듯이. 어길 수는 있어요. 그 결과를 책임져야 돼요. 도의 법칙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뛰어내릴 수는 있어요. 중력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의미로 이해하세요. 떠날 수 있으면 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군자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고 신중히 하며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뭐예요? 속마음이요. 남이 모르는 속마음도 거기에도 다 로고스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요. 난 저 사람을 해칠 거야 하면서 겉으로 잘해주는 건요. 우주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반드시 일어날 거다. 속마음까지도 진리에 맞춰라 하는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씁니다. 이거를 중용에서 뭐라고 합니까? 신독. 혼자 있을 때 삼가하라. 조심하라인데요. 몸만 혼자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있는데 제 생각은 저만 알죠. 이것도 신독이에요. 나만 아는 자리. 혼자 아는 자리를 조심하라. 이렇게 확대해서 풀어야 맞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속마음, 저도 제 속마음을 경으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계하고 조심하라. 남이 보고 듣지 못하는 자리. 또 중용에 뭐라고 했냐면요. 감춰진 것보다 더 잘 보이는 건 없고 은미한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혼자 아는 자리를 신중히 한다. 이게 중용에 나온 말이거든요. 속마음 조심해라. 여러분의 속마음도 진리의 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얘기가 지금 자사께서 하신 말씀인데, 자, 태계가 이 말을 왜 했냐면요. 지금 이 모든 시간에 걸쳐서 경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선조한테 한 겁니다. 잠시라도 어기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잠깐만 놓쳐도, 잠깐만 착오가 나도 큰일 납니다. 아까 경제잠도에도 그 내용 봤죠.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한 번 고요하고 한 번 움직일 때 또는 장소에 따라 시간에 따라 늘 존양 성찰을 해야 됩니다. 존양은 고요한 경, 성찰은 움직일 때의 경. 이 경, 항상 경만 해야 됩니다. 깨어있고 또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이 하루 일과를 무사히 마칠 수 있습니다. 과연 능히 이와 같을 수만 있다면, 이 숙훈야매잠도대로만 할 수 있다면 빠트내는 항목이 없을 것이고 놓치는 양심이 없을 것이고 없어서 작은 오차도 없을 것이고 놓치는 시간 한때라도 방심할 데가 없어서 잠깐의 틈에 깨어있지 못함도 없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병진하십시오. 고요할 때도 깨어있고 움직일 때도 깨어있으십시오. 성인이 되는 요령은 여기 있습니다. 선조께서 이대로만 하면 성인 될 수 있습니다. 선조 왜 성인 되라고 했을까요? 이 말을 보고요. 아, 이 봉건 시대 임금한테만 이렇게 아부하는 거 봐. 이러지 마시고요. 리더가 깨어있지 못하면 백성이 다 죽어요. 임진왜란 났는데 백성들 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큰일 나요. 그렇죠? 임진왜란 안 나게 막아야 옳잖아요. 이게 리더의 결정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옛날 선비들은 무조건 리더한테 경고를 주는 겁니다. 깨어있으시라고. 이 경고가 만약에 리더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사약이 날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백성이 당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고 군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 큰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고 깨어 계셔야 훨씬 이런 경제잠과 숙풍야매잠도 이해가 제대로 될 겁니다. 이게 한 선비의 일과가 아니에요. 한 시대를, 그 나라를, 그리고 한 어떤 인류를 책임지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죠. 내가 잠시라도 깨어있음을 놓치면, 내가 잠깐이라도 내 욕심에 눈이 멀면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고, 예, 그런 자리가 높아질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게 선비들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꼭 이런 하루 일과를 참고해서 이거 벽에 붙여두시고요. 참고하시면 뭐라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저도 이게 돼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저는 사실 반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고백드리면은 숙흥야매 밤대로 살고 있습니다. 새벽에 자고 뭐 이런 이 비정상적인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많이 그럴 거예요. 예전이랑 또 달라서. 밤에 할 게 너무 많아요. 새벽에 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자연스러운 어떤 선비들의 깨어있는 삶의 일과라는 걸 참고하시고 본인의 처지에 맞게, 예, 깨어있음이 흐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맞게 취지를 잘 살려서 깨어있음이 늘 이어지는 삶을 매 순간 컴퓨터 할 때도 깨어 계시고 스마트폰 할 때도 깨어 계시고 TV 볼 때도 깨어 계시고 친구랑 얘기를 나눌 때도 깨어 계시고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사시면요. 그 취지는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